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그 서울에 그 자비명상 마가스님 해갖고 이제 자비명상 총동문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총동문회가 있는데 그 동문회에서 그 영등포 쪽방촌에 연탄 3,000장하고 그 반개탕을 500인분을 줬어요. 그래 저는 이제 늦게 갔어요. 늦게 가가지고 거기 서 있다가 점심만 얻어먹고 왔어요. 점심만. 거기 이제 주병선 씨도 오고 그랬는데 그 매년 거기서 행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스님께서는 또 천안에 매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비명상에서 굉장히 많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스님께서 스트레스 대처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한번 정의를 먼저 해봐야 돼요. 근데 정의를 하거나 말거나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뭐 일이나 관계나 사람 관계나 이런 데서 다 오는 거죠. 다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생기는 일들이죠. 그죠? 내 뜻대로 안 돼서 생기는 일이야. 그게 이제 불교에서 구부득구라고 하죠. 8고 중에 하나가 구부득구. 구하려고 하는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 미운 놈이랑 같이 있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게 인간관계. 뭐 일도 일이에요. 이건 경제적인 거니까, 그죠? 경제적이니까 요즘은 상대적 빈곤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박탈감 때문에 아주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자존감이 다 떨어지죠, 그죠? 자존감이 다 떨어져요. 또 보통 인간관계 때문에 또 힘들고 경제가 곧 또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주눅이 들고 이렇게 하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권력을 쥔 것과 같은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화가 나지만 내 자신한테도 화가 나지만 또 뭐예요? 부부관계가 있으면은 남편한테도 화가 나는 거죠, 그죠?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학교 가고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또 경제적으로 우열관계가 있다고요. 우리 예전에는 공부의 우열관계 뭐 못 살고 잘 살고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도시락도 못 사가고 우리가 이러던 때가 있었고.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뭐 그렇게 부르주아는 아니었는데 가방은 들고 다닐 정도가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가방이 없어갖고 책 보라고 하는 거에 책을 싸갖고 오는 친구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 반 학생들이 뭐 몇 명밖에 안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기본이 한 60명 정도가 됐었다고. 겨울만 되면은 그 난로를 가운데 피워놓고 도시락을 거기다가 얹어놓고, 그죠? 3교시 이렇게 되면 도시락 갖다가 막 층층이 싸놓고서는 그렇게 먹더지. 보온 도시락이 어딨어. 그 찬밥이라도 먹는다. 그래서 그 찬밥조차도 못 먹던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를 누리는 사람들은 별로 모르는데 그거를 직접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죠. 그게 사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으로 다 계속 비교를 하고 우위를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났고 네가 틀렸다,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가 계속 생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화예요, 화. 그죠? 화요. 화가 두 개 모여가지고, 저기를 하게 되면 뭐냐면 염증자가 돼. 염자가 돼. 염증이 생기는 거야, 염증. 몸에. 또 화를 많이 내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기냐면 이걸 아셔야 돼.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그러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경을 수축시키고 다 긴장도가 높게 만들어.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치명적인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정되지 못한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그래. 그래 산소가 안정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고. 안정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몸은 전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자를 빼앗아 가야 된다고. 그래서
활성산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HO, 뭐 H2, O2, 이거 우리가 가산화수소라는 거, 뭐 O3, 뭐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HO가 수소 분자 하나를 뺏어 갖고 오면 H2O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로 환원이 돼 갖고 안정을 취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몸에 전자를 뺏어 가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 생기는 거야. 거기에 방어막이 뚫어지는 거죠. 염증이 생겨. 그래서 나는 이 스트레스를 뭐라고 그랬냐면, 스트레스는 외부나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외부 현상을 대처하는 나의 방식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저거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화를 내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내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행하는 폭력이다 이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도 낮에 있었던 일이나 지나가는 세월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쓸데없이 앉아갖고 자기를 탁탁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 응? 남들은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혼자 옛날 일을 떠올리고 아까 오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서 어떻게 돼? 밖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갖고 혼자 밤새도록 자기를 두드려 패느라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거의 모든 질병의 8, 90%가 스트레스 때문에 다 그래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스는 뭐예요? 다 마음이죠. 에? 그래서 마음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민성이라고 그러죠. 시민성. 에? 마음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마음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도 뭐 묻지마 폭력, 이유 없이, 그리고 자기들의 욕구를 이유 없이 딴 데다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 마구제비로 이렇게 한다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거에 갇혀서 너무너무 괴롭게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는 감정이잖아요. 그죠?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답안지는 뭐예요? 제일 최선책은 결국 감정을 와해하는 거예요. 그죠? 감정을 와해해서 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에 대처했을 때 감정적 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최선책이 감정을 와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떻게 돼요? 그 스트레스 장소에서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피해버려. 무슨 일이 됐든 그냥 피해버려. 피한다고 해서 꼭 내가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무슨 일이 크게 잘못되고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내가 거기에 너무 화가 나고 꽂히고 이러다 보면 그걸 그 한 생각에 빠져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할 뿐이지 내가 피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은 없거든요. 그럼 일단 피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자, 피하지도 못하겠어 내가. 피하지도 못하겠어. 그러면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기운을 환기를 시켜. 그리고 이게 환기시킬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편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내면에 혼자 화가 나거나 했을 때 그냥 모든 거를 탁 놓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하나 놓고 만약에 이제 보도마카를 이렇게 있으면 보도마카를 쳐다보고 보도마카를 그냥 아무 맥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편이 앞에 있어. 만약에 상대편이 앞에 있어. 그 상대편 양 미간이 있죠. 응? 미간에 온몸의 힘을 쭉 빼고 그 말의 의미를 따라가지 마는 거예요. 말의 의미를 따라가다가 보면 내가 스트레스가 점점 내가 더 말려 들어가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돼? 거기서 힘을 갑자기 쫙 빼면서 상대방 미간을 가만히 바라보고 응시를 하면서 너는 떠들어라 이렇게 하고 귀뚱으로 듣는 말 있죠. 이제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귀뚱으로 들면서 미간을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을 이렇게 직접 쳐다보고 있으면은 민망하다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눈 쳐다보면은 거기서 스파크가 튄다고 하지만 여기 그냥 보통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눈 맞추고 한 5초 이상이 지나가 봐. 얼마나 이상해.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상대편 미간을 쳐다보는 거예요. 미간. 여기를 딱 쳐다보고 있으면 상대편은 자기 눈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미간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눈 까막까막 하면서 가만히 한 5초 정도만 안 까막거리고 쳐다보고 있으면 상대편이 이제 질리지. 자기가 이상하잖아. 그냥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그렇게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응? 제일 좋은 거는 와해고 그렇게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몸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거나 뭐를 할 때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웃을 일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웃을 때 얼굴만 웃는다. 웃으라고 하니까 아하 하면서 웃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따라서 웃어. 재밌게 웃어. 웃겨서 웃어. 웃다가 보니까 웃겨. 그래도 또 웃어. 근데 그게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내온 세포를 가만히 즐거운 상태로 두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았을 때 그 즐거운 상태라고 하는 그 행복감 있죠? 그 세포가 다 느낄 수 있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응? 그걸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어떻게? 다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세포가 다 기뻐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는 느낌? 또 우리 불가에서는 법열이라고 해요. 법열. 법열. 법의 즐거움. 열받는 낙같이 비슷한 거. 100% 그건 못 느끼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늘 이렇게 몸에 은은하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저절로 좋은 일이 생기죠. 일도 잘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와도 상대편들이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뭐 벌어지고 이미 튀어나온 말인데 그걸 내가 들었는데 그거를 주워 담으라고 그래야 뭐를 하라고 그래. 그죠? 터진 건 터진 대로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보고 이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 거를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보고 명상을 하라고 그러면 명상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선택으로 해야 될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인 시대가 온 거예요. 왔는데 아직도 그걸 자각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빨리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속에는 네가 어리석다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데, 안타깝다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데 빨리 알아야 된다. 누구나 다 사실은 해야 돼서 이런 감정적 장애로부터 벗어나야 돼. 깨달음을 깨닫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어. 깨달음을 안 깨달아도 돼. 우리는 다만 뭐야? 그냥 세상에서 괴로움 없이만이라도 살 수 있다면, 그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내가 일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굳이 깨달음까지 가지 않아도 돼. 깨달은 사람들은 거기서 한 발짝 더 가면 되는 거고, 난 거기까지만 갈 거야. 그러면 거기까지만이라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명상법이에요. 명상법인데 그냥 명상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호흡에 신경 쓰랴 머리에 신경 쓰랴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법열과 은혜를 느끼는 거를 명상을 할 때 가만히 앉아서 그 기운이 내 온몸에 퍼져가지고 몸이 그냥 뜨뜻하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뜨뜻해. 법열을 너무 기뻐. 그래서 세포를 다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세포를 웃게 만든다. 세포를 기쁘게 한다. 세포를 행복하게 한다. 이런 명상법으로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이거는 왜? 세포는 뭐예요? 기억한다. 세포는 기억한다를 잊지 말아야 돼. 세포는 우리가 한 번씩 그러한 이런 그 법열과 은혜를 느낄 때 어떻게 돼? 호르몬 변화가 생기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건 뭐예요? 즐겁고 행복해서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즐겁고 행복한 거야. 막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는데 그런 호르몬이 안 나오면 즐겁고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어. 근데 뭐예요? 기쁜 호르몬이 안 나오고 여기서 계속해서 우울한 호르몬이 나오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나는 우울한 거예요. 그죠? 우울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우울해.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우울해. 그럼 왜 그래? 호르몬이 그것밖에 안 나와서 그래.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감정을 와해하는 명상법을 하는 우리 퀀텀 플라즈마 명상을 하면 제일 좋고,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명상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그냥 잠깐 1분씩, 그냥 1분, 응? 1분씩 생각날 때마다, 응? 은혜와 법렬을 받은 그런 그 느낌으로, 기분 좋은 느낌을 세포에 각인시키시 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동뻥으로 명상이 돼요. 그렇게 하고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가 다가왔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웃게 돼. 상대편이 그렇게 막 뚱땅지 같은 주장을 해도 그냥 웃긴 거지. 응? 그렇다고 해서 허허허 계속 허허만 한다? 아니란 얘기지. 매를 될 때는 매를 대는 거예요. 응? 그 매를 대면서도 내가 극한의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매를 들고 혼을 내고 다투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나는 어떻게 돼? 금방 은혜와 법렬의 상태가 되는데 상대편은 어떻게 돼? 그 괴로움을 또 가져가야 되잖아. 그건 지 몫이고, 미안한 얘기인데 그건 지 몫이고.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세상에 경우 있게 살고, 그죠? 경우 있게 살고 자기도 이러한 연습을 해서 다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삶을 살다 보면 나하고 틀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랑 있을 때 서로 설득이 서로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 소통에 부재가 생긴다.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기 트러블이 나오거든.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 그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냐? 아니다. 이렇게 이런 명상, 짧은 이런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돼? 그걸 회복을 해야죠. 그래서 정신 그 회복 탄력성을 그래서 확보를 해야 된다. 나는 이것도 진짜 너무 이렇게 하기도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건 무조건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하면 우리가 지랄도 한번 느는 거예요. 욕 처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욕 처음 하기가 힘들지 한번 하고 나면 자동으로 잘 나와. 입만 열면 이제 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게 처음이. 예? 처음을 우리가 길 닦는다고 그래. 길 닦는다고 그러지. 예? 저 교도소도 길 닦고 놓으면 자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한번 길 내기가 힘들어. 뭐든지 한번 길 내기가 힘든 거예요. 응? 길 한번 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돼? 길만 잘 내면 돼. 길만 잘 내면 자동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나중에 이게 조만한 숲속의 오솔길처럼 있다가 나중에 큰 대로가 된다고. 탁 그냥 생각만 딱 돌리면 바로 이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예? 이 상태에 빡 빠지면 뭐야? 이거는 이제 이 법렬과 은혜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삼매와 이거 선정하고 비슷한 거거든. 근데 약간 결은 달라요. 삼매와 선정을 경험하다가 보면은 법렬이 오는 건데 여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삼매와 선정에 들다 보면 은혜를 받고 법렬을 느끼는 거거든. 근데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웃어서 웃을 일이 맨들러 지듯이 웃을 일이 있어 갖고 웃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법렬 상태, 은혜 받은 상태를 만들어서 삼매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연습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너무 또 안 된다. 이러면 이거를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물체를 하나 바라보고 너무 화가 나면 저 물체를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데 어디만 바라보느냐. 이 물체 전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만 바라보냐면 이 물체 가장자리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장자리 바깥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기를 이 물체의 중앙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쳐다보면서 물체의 가장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야가 확장되겠지. 이렇게. 이게 주의가 확장이 됐을 때는 우리가 성질이 잘 안 나요. 주의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성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주의를 요거 있는 데서 이렇게 가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딱 시켜버리면 주의가 확장이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이걸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면 이 물체만 딱 보이잖아, 그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체 가생이로 보는 거예요. 양옆으로만 이렇게. 그러면은 저절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되기란 조금 힘들어요. 힘든데 이걸 자꾸 연습을 하고 물체를 갖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거. 자, 두 번째로는 뭐냐? 밖에 나가. 집에 있지 말고 그거 막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 지나가면서 보도블록 있지, 보도블록. 보도블록이나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이루어진 거 있지. 그걸 세는 거야,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여덟, 스물아홉, 마흔둘, 마흔셋, 아우, 잊어먹었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부터. 잊어먹어도 상관없어. 숫자 세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내 주의를 거기에 빠져 있는 주의. 그죠? 내가 화가 나고 힘들고 짜증난 일에 빠져 있는 주의를 회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이 방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근데 숫자라도 의미를 부여해 줘야지 내 주의가 딸려가는 거야. 응? 내 그 숫자라도 거기다 넣어야지 내가 주의가 딸려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그 화나고 분노스럽고 미움에 꽂혀 있는 내 주의를 회수를 할 때 저기 보도블록을 세고 나무를 세고 나무 개수를 세는 거야.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다섯 그루, 여섯 그루. 아파트 집을 막 그 유리창을 세는 거야. 막 몇 개. 막 유리창을 세다가 같이 뭐 이것도 세고 저것도 세고 막 섞어서 세는 거야. 그러다 보면 갑자기 없어졌어. 내가 하는 게. 뭐야? 갑자기 스트레스가 없어져 버렸어. 어디로 갔지? 없어. 왜? 이게 모든 뭐야? 일체 유심조다 이거죠. 그죠? 다 모든 것이 스트레스도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고 스트레스를 피해가는 것도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다 이거예요.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심조. 그래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인생이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어떻게 보면 인생은 재밌고 즐거운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슬픈 게 인생일 수도 있어. 근데 은은하게 이렇게 즐거움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 보면 또 이 삶이 참 괜찮은 것 같기도 해. 어? 근데 정말 이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은 세상이 그냥 다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건 잠깐이지. 잠깐 내가 이렇게 그 호르몬이 나와서 다이돌핀 같은 호르몬,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쫙 나와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럴 때 내가 한번 죽을 고비를 한번 딱 넘겼어. 막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잘난 줄 알고 막 건강하게 막 살다가 어느 날 덜커덩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아유 죽을 뻔했어. 깜짝 놀랐어. 그러고서 딱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일 때가 있지. 그래야지 진짜 인생이 참 소중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세월을 보내기에도 너무 아까운 시간이구나 이것이. 내가 즐겁고 재밌고 행복해도 어쩌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데 왜 내가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붙들려갖고 생각에 붙들려가고 마음에 붙들려가고 관계에 붙들려가고 내가 괴로움을 자초할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는 뭐 의미가 크게 없어요. 나이 드신 양반들한테 물어보면 뭐 인생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나이 먹어보니까 알아. 인생이 별거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다 옳다 그러다 했던 것도 젊음이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나이 먹어서 다 이렇게 뒤돌아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별것도 아닌 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딱 갔다 온 사람은 인생의 맛을 알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 그 중에. 응?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정신 번쩍 차리는 놈도 있겠지. 하지만 한번 갔다 오면은 다른 사람의 어떻게 돼? 아픔을 돌아볼 수 있죠. 저 사람도 이렇게 얼마나 괴로울까. 옛날에는 그 괴로운 사람 보고 아이고 너 그거 어? 네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에? 네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틀린 말은 아니야. 맞아. 그럼 누가 틀리디야? 맞아.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알겠어.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아프잖아. 어? 일단은 살려놓고 거기서 벗어게 나가게 해놓고 나중에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알고 아니면 이미 본인이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거를 이미 알 수도 있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걸 갖다가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막 남을 꾸지람을 하다가 어느 날 탁 자기가 아파 보는 거야. 아파 보니
아, 내가 여태까지 오만했구나, 자만했구나, 남들의 아픔을 내가 너무 쉽게 얘기했구나, 남들이 고통스러움을 내가 너무 쉽게 했구나. 종교인들이 그래요. 에? 종교인들이, 스님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에? 그분들이 뭐 속된 말로 일반 사람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팔이 고추만큼도 없어. 다 똑같아. 똑같이 인간으로 출발해서 다른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버는 쪽으로 가고 수도를 하는 쪽으로 가고 믿음을 선택한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특별한 대우를 받거든. 그죠? 스님들 승복만 걸치면 그래도 일단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대우를 해주잖아. 아이고 스님 하잖아요. 그죠? 그 스님이 그렇게 대우받을 일이에요? 다 옛날에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자분들이 쌓아놓은 그 공덕으로 내가 승복 하나 걸친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 게 벼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이게 옳고 말이야 저게 틀리고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따라하니까. 그러다 남들이 아프면 우리 보살님은 이렇게 하고 몸이 아프지 뭐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혼내봤거든. 근데 덜커덩 자기가 딱 아파봐. 그냥 불알이 탱자만 딱 쪼그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아이고 깜짝 놀라는 거지. 그래서 비로소 남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인생이 달리 보이죠. 그제? 달리 보이는 거야. 까맣게 볼 필요도 없고 회색으로도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런 거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까운 거지. 그렇게 느껴야 돼. 사실은 그거를 그러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어떤 큰 사건이나 큰 경험을 이슈를 경험하지 않고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자예요. 또 그런 거라도 알고선 다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그렇게 또 살아간다면 또 그 사람들도 그 중에 나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는 난폭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는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질병의 근원이요. 그래서 해소하는 방법이 감정 와해를 해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냐, 차선책으로 회피할 거냐, 환기할 거냐, 이런 거 다 때려쳐버리고 나는 늘상 은혜와 법열 같은 은은한 행복감이나 만족감, 이런 기쁨이 내 세포가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종종 갖느냐, 그걸 이름하면 그냥 명상이요. 거기 그렇게 해갖고 세포를 내 은혜와 법열, 그 행복과 기쁨을 각인시켜서 늘상 그러한 에너지가 흐르도록 해서 나쁜 내군이 나한테 와더라도 나하고 파장이 틀려져갖고 옆으로 툭 튕겨나가게. 뭐가 파장이 맞아야 돼. 뭐 내가 재수가 없으려고 뭐가 손바닥에 마주쳐야지 그 놈이 들어오는데 나하고 이 파장이 틀린데 어떻게 들어와 그게. 그렇게 나를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대처를 할 때 당장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은 뭐 거의 없어요. 자기가 크게 깨닫지 않는 이상은 없는데 차선책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한다면 몸뚱아리 있을 땐 즐겁게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기경도 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만나서 대화하고 앞으로는 나이가 한 50대 이상 되면은 대화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만나도 돼. 그런 사람 없어도 인생 살아갈 수 있어. 굳이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저런 인간관계를 안 만들어 놓고 내가 하면 사회에 뒤터질 것 같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보지 마. 재수 없어. 그냥 보지 말고 대화 안 되면 보지 마. 나하고 대화되는 사람들만 만나. 행복하게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거 쓸데리 없이 그런 것도 신경 쓰냐고. 그죠? 만나지 마. 그리고 굳이 그런 많은 사람들 필요 없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막 공부를 또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그래. 저승 가서 쓸 데도 없어 그거. 여러분들 대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탄젠트 코사인 같은 거 여러분들 지금 써먹어? 안 써먹지. 물론 알아두면은 못 알아는 거 모르는 것보다 낫지. 나 근데 내가 쓸모도 없는 걸 알아서 뭐 얻을게요. 정작 중요하게 지금 쓸모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메타 어쩌고 저쩌고
응? 저기 저 뭐야 그 블록체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모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더 중요한 것들 모르는 거 많아요. 우리가 삶에서 더 진짜 필요한 것들을. 근데 그런 거 모르고도 많은데 뭘 또 평생 공부를 한다고 그래? 평생 공부할 거 없어. 그냥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죠? 나이 50살까지 지냈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내가 뭐 큰 문제 있어?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와갖고 기업 회장 되는 사람들도 있대. 에?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회장 되는 사람들도 있어. 아, 그런데 뭐가 부족해? 지금까지 배운 것만 해도 충분해. 더 배우려고 하잖아. 평생 교육 같은 거, 그건 쓸데없는 소리야, 그거 다. 응? 쓸데없는 소리야. 무슨 평생 교육이야? 죽고 남고 나 아무것도 모르는 적이 없는데. 뭐해? 평생 교육 하지 말고 이 공부해, 이거. 은혜의 법률을 느끼는 명상. 어? 이게 더 행복해. 에? 그 배운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해가지고 막 잘난 척 하지 말고. 그죠? 그 사람들이 또 배운다고 또 잘난 척 겁내게 해. 나 뭐 배우고 뭐 하고 무슨 자격증 있다. 자격증 그냥 전시를 해, 전시를. 써먹도 못하는 자격증. 어떤 거 저 내가 텔레비전 뭐 봤는데 자격증 20몇 개요. 그 저기 있는 거 써먹는 거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도 못해. 그럼 최소한 한 개 할 때 3개월 이상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20개면 어떻게 해? 60개월은 쏜 거예요, 거기다. 그럼 5년이요, 5년. 근데 하나도 못 써먹어. 물론 이제 배운 건 뭐 조금씩 배운 건 어딘가 써먹겠지. 써먹는데 그 뭐 저기 저 그거는 못 써먹더라도 뭔가 좀 머릿속에 들어간 것들은 써먹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런 거는 아무 데서나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어, 이제. 유튜브에서 틀기만 하면 다 나와.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평생 교육이니 뭐니 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사람들한테도 그런 거 너무 공부시키려고 애쓰지 말아. 이거 모르면 인생 꽝이야. 기쁨 모르는 사람이 인생 꽝이야. 만족 모르는 사람이 인생 꽝이야. 아무리 배우고 돈 많으면 뭐해. 만족 못하고, 그지?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뭐 기쁨 모르고 만족 못하고, 남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그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없어도 좋아. 라면 한 젓가락을 먹어도 좋으니까 나는 항상 기쁨과 은혜가 충분한 이렇게 상태로 살아가면은, 아유, 그게 최고 행복 아니야? 건강하고, 그지? 예. 그런 거 안 배워도 뭐 고시 공부 안 하고 뭐 안 해도 다 살아가더라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하면서 한번 이건 이제 우리 공부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또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우리는 이제 또 공부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